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샌더리TV의 신유현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죠? 오늘은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얘기할 때 흔히들 보수는 성장을 얘기한다고 하고 또 진보는 분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진보와 보수 관계가 오른 날개와 내지는 오른팔과 왼쪽 날개, 왼쪽 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한쪽으로는 새가 하늘을 잘 날 수 없듯이 양 날개를 날듯이 나라가 또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선 이 양 날개가 필요하다. 즉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다.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이루어서 날라야지만 잘 날 수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도 이 두 날개가 있어야 잘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는 성장을 잘하지 않습니까? 또한 복지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성장을 하고 그 분배가 잘 이루어져서 또한 성장의 밑거름이 돼서 더욱더 성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능합니다. 우리가 북유럽 국가의 그런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조화롭게 가면 얼마든지 성장과 분배, 즉 진보와 보수가 얼마든지 조화롭게 우리가 상생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너무나 먼 길이에요. 너무나 그 옛날 당파 파벌 싸움처럼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이게 옛날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싸움박질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싸움박질 내용에는 정당한 비판을 해야죠. 상대방이 잘못됐을 때 정당한 비판을 하고 또 대안 제시도 하고 이렇게 돼야 선진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말꼬리 붙잡고 뭐 조그만 거 갖고 싸우기 바빠요. 조금이라도 건수 있으면. 그것도 언론도 그걸 부채질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요즘 옐로우 페이지 같아요. 정론지가 보기 힘듭니다. 언론이 뭡니까?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거고 기본이 뭡니까? 사실보도입니다. 사실보도. 객관적인 보도. 공정한 보도. 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요즘 언론도 보십시오. 내용이 없어요.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언론이 문제입니다. 요즘 언론이 이게 정론지 언론이 좀 정론을 얘기하는 언론이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다 옐로우 페이지식이 돼가지고 인기 영합주의. 그러니까 언론 이렇게 방송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지엽적인 것들, 자극적인 얘기들만 합니다. 이 언론에 대한 언론의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대한 언론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뭐 모세가 홍해 바다 가르듯이 쫙 갈라져 가지고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 광화문에 저기 무슨 보수는 태극기 부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진보는 뭐라 그럽니까? 촛불 부대라 그럽니까? 또 민노총도 있고 그런 양쪽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지금 원수 대하듯이 서로 원수 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게 도와가며 비판할 거는 건설적인 비판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하지. 이게 서로 주구장창 싸움박질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트집 잡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진보든 보수든 당신은 그럼 진보주의자인데 그럼 진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해요. 대답한다는 것이 고작해야 진보는 개혁이다. 개혁 세력이다. 잘못된 것들을 바꿔나가는 우리나라 개혁해야 되니까 개혁 세력이다. 진보는. 진보가 이렇게 돼야 진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발전할 수 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뭐 그런 논리죠, 대략. 그 보수주의자는 뭐냐? 당신 보수주의자인데 그럼 보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게 누구 덕입니까? 우리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 보수가 뭐냐? 보수는 옛날 거 지키는 거죠. 옛날 거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 빨갱이들 반대하고 이게 보수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옹고이지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옹고이지신.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 속에서도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한 겁니다.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싸움박질만 하고 서로 정권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서로 욕하고 찍고 이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가 뭐고 진보란 무엇이냐 이걸 한번 정확히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진보는 사실 좌파 내지는 좌익에서 출발을 했죠. 그게 진보죠. 진보의 뿌리 쭉 가보십시오. 처음에는 개혁파였다가 그 뿌리가 좌익하고 좌파. 그러니까 좌파는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 좌익은 좀 많이 좀 센 표현이죠. 그러면 보수는 뭐냐? 보수는 마찬가지로 우파 내지는 우익입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우익이고 우파고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또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 이러는데 그 개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보수가 누가 개혁을 거부합니까? 다만 이 종북을 굉장히 싫어하죠.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 종북주의 좋아하는 보수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빨갱이 내지는 종북 세력을 굉장히 싫어하는 건 맞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아마 거의 100% 그럴 겁니다. 전 진보주의자들하고 상당히 좀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이 어떤지. 사실 저는 서두에도 말했듯이 저는 진보와 보수가 새의 양날개가 되어야 된다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또 진보기도 하고 보수기도 합니다. 이게 저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저 사람은 티미하다. 진보면 진보고 보수면 보수지 무슨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기도 하고 보수기도 하고 애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북유럽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잘 나갑니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돼서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쉽게 제가 표현하면요.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선 잘 먹고 잘 싸야 합니다. 성장만 잘하면 뭐합니까? 싸질 못하는데. 그럼 결국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대만 잘하면 뭐합니까? 남유럽 국가가 대표적이죠. 형제가 많이 먹을 게 없는데 베네수엘라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산유국이고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좌파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게 퍼주기, 분배에 집중했어요. 국민들은 좋죠. 막 퍼주니까. 국민들은 좋지만 나라 경제가 절단났어요. 심지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빵 한 조각 사기 위해서 돈을 한 수레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빵 한 조각 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경제가 절단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과 분배가 잘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특히 분배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시행됐을 때는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그런 경제 난국을 겪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싸야 되듯이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하다. 이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조금 말이 옆으로 샜는데요. 그러면 진보란 무엇이냐 일단 말씀드렸지만 좌익에서 출발한 겁니다. 좌익이란 말은 레프트 윙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 말이 처음 언급된 것은 그 불란서 혁명 당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혁명주의자, 공화주의자들은 국회가 있으면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윙 하면 날개인데 그 왼쪽에 의석들을 앉았습니다. 거기도 이제 불란서도 반으로 쫙 나눠진 거죠. 그 공화주의자와 그 다음에 왕당파라 그러죠. 그 보수주의자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처음 나온 말이 이제 우익 좌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익은 진보 세력 바꾸자, 개혁 세력, 공화주의로 왕정을 바꾸자. 그리고 또 이제 보수주의자는 아니다, 왕당파들은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 완전히 그 절대 왕권을 원한 게 아닙니다. 다만 입헌군주제를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왕이 다스리되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양쪽이 이제 그렇게 대립이 된 겁니다. 뭐 또 깊게 들어가면 뭐 복잡한 얘기고 또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대략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 뿌리는 이제 거기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한 건 막스주의에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공산주의, 파리 커뮤니라고 하죠. 이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로 바꾸자고 하니까 개혁 세력. 그래서 이제 좌익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기존 체제는 이제 왕정이었는데 이것을 공화정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진보가 이제 거기서 또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진보는 좌익이고 좌익은 레프트윙이고 그것이 이제 불란서에서 처음 유래가 됐고 그것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좌익이라고 이제 칭하게 된 거죠. 우익은 뭐냐? 우익은 그 반대죠. 뭐 아주 쉽습니다.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익의 반대가 우익. 우익은 또 특별한 어떤 그런 공산주의 같은 이념이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무슨 사상입니까? 공산주의는 사상이에요. 막시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자본주의는 사상이 없어요. 그냥 자유주의 뭐 굳이 있다 그러면 자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그게 아마 그 보수주의의 이념적 어떤 그런 지향점이라면 지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온 보수적인 헌법이죠. 우리나라 헌법에 반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헌법 자체가 보수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자체가 보수주의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반공. 국시가 반공이에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게 국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산주의하고 싸웠잖아요. 6.25 전쟁. 그 당시에는 뭐 박헌영, 남로당 뭐 많았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우리 싸워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겁니다. 그 원천적으로 우리는 공산주의하고는 반대. 우리나라는 그 헌법 자체가 보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가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 그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 헌법에 응시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보수국가입니다. 보수국가. 진보가 되면 안 되는 거. 좌익이 되면 안 돼요. 우익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여기 왜 좌익을 얘기합니까? 왜냐?
분배가 잘 돼야 되니까. 국민들은 뭡니까? 희생당했어요. 이만큼 그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열심히 하고. 근데 이게 독식을 하는 거야. 권력가들하고 그 사업가들이, 재벌들이 독식을 하게 돼가지고 맨날 이게 피만법 이게 잘못된 거죠.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야, 우리도 좀 먹고 살게 좀, 우리도 좀, 뭐, 너무 노동 착취 당하지 않고 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좀 받고 싶다. 맞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좌익적인 가치예요. 근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소수 일부 엘리트들이, 권력 엘리트, 그 다음에 경제 엘리트들이 독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지. 그래서 성장과 분배가 이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제 바람은, 진짜 바람 우리가 당파 싸움처럼 이렇게 참 망국적인, 진보와 보수 싸움을 종식시키고, 좀, 언론도 싸움을 부추겨가지고, 뭐, 이렇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 그러잖아요. 뭐 시청률이 올라가겠죠. 막 싸움박질하면. 근데 제발 그런 일들 안 하고, 국가를 좀 생각하고, 언론의 그 사명을 좀 생각하고 해서, 좀, 방송을 제대로 시청률 좀 희생하더라도 좀 깊고 멀리 봐서 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좀 갖추고 방송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정론지로 어느 정도 정론도 다뤄야죠. 왜 이게 하나같이 무슨 썬데이서 예로 잡지 흥미 위주, 시청률 위주로 갑니까 이게. 언론 진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언론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바꿔서 하자면 좌익과 우익, 이 얘기입니다. 좌익은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에서, 또 과거의 시발점은 불란서 혁명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공화정이 이제 좌익이라고 말씀드렸죠. 레프트윙 말씀드렸죠. 자, 공산주의란 건 무엇이냐? 뭐 공산주의 반대하고 공산주의 찬성하고 뭐 근데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제가 물어봅니다.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답을 피해요.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차이가 뭡니까? 이 공산주의에 따지고 들어가면 복잡해요. 뭐 원시 공산주의도 있고 기독교적 공산주의도 있고 굉장히 공산주의가 뭐 또 뭐 마르크시즘도 있고 뭐 레니니즘도 있고 마오이즘도 있고 요즘 뭐 김일성이즘 뭐 주체사항 그 김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슨 기독교 하면 무슨 장로교 무슨 침례교 쫙 나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개의 분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라 그러면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과학적 사회주의. 왜 과학적 사회주의냐? 그 마르크시즘을 기반. 그때부터 이제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마르크시즘부터 보는 거죠. 막스 레닌주의라고 하죠. 왜 막스가 이제 공산주의의 가장 과학적 사회주의 이코로 공산주의. 왜냐하면 그 마르크시즘의 기반이 뭡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헤겔의 변증법과 포에르바의 유물론. 이것이 사상적 기반으로 해서 이론 체계를 갖춘 겁니다. 자본론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어떤 논리를, 역사 발전 법칙, 뭐 이래가지고, 논리를 정연하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논리적인 사상 체계를 만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